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호, 김하연이 함께하는 원페이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페이스 공인중개사에서 일자 과목 백성교재를 출간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이종호, 민법 김하연 공동 출간입니다. 교재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에 개론 민법 다 있고 해설 강의는 각각 개론은 부동산학개론 이종호 TV, 민법은 김하연쌤의 부동산 북튜토에서 해설 강의 무료로 순차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상을 참고해주세요. 가격은 25,000원에 민법 개론 다 묶어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학교 가실 분 성명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도루명 주소 꼭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1차 백선 또는 개론민법 백선 이렇게 꼭 정확히 백선 적어주세요. 그럼 올바른 배송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민법 백선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백선 특강은 120문제로 되어 있고 해설 강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120문제를 정확히 공부했는가 변형 문제 120문제 또 있습니다. 이건 박스형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답이 다 2개의 지문 구성되어 있어서 120문제를 정확히 공부하셨는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120문제는 우리 중개사 빈출 지문과 다른 민법 시험 기출 지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다 기출 지문들입니다. 시중에 가장 공신력 있는 백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엔 제6강 75번부터 90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청약과 승낙을 공부하겠습니다. 청약은 자판기가 청약하는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가능합니다. 자판기 승낙이란 동전 투입이죠. 커피가 500원이면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안 나와요. 동전 투입구에 넣어야 됩니다. 다음 청약은 원칙 철회할 수 없죠. 철회하려면 효력 발생 전, 도달 전 이 말이 나와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청약도 의사표시라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었거든요. 정상적 발신하고 후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대로 유효이기 때문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 4번은 예를 들어 감남이 을려에게 이래서요. 을려에게 너희 집 앞에 커피숍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귀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요. 가서 여자가 꼭 미치냐고 빰 때려야 됩니까? 안 때려도 되죠. 기무시하면 되죠. 그러니까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안 사귀고 그냥 기무시하면 됩니다. 가서 미쳤냐고 빰 때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승낙을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내용을 변경해 가해 승낙합니다. 그럼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법입니다. 다음 의사표시는 대원칙의 도달주의인데 격승발, 격지야 승낙 발신주의 이것 빼고 다 도달주의입니다. 계약법에서는 격승발 빼고 다 도달주의예요. 그럼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죠. 7번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했습니다. 그럼 승낙은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겠죠. 근데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오지 않았네요. 그럼 효력을 상실하고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차 청약은 청약이 2개라 다 도달주의, 격승발 빼고 다 도달주의입니다. 청약 승낙은 자판기를 잘 대입하세요. 75번입니다. 청약 승낙 옳지 않은 거죠. 1번 관세비에 의하여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하죠. 즉 굳이 말이 필요 없을 때죠. 우리가 지하철 탈 때 운송계약 체결하실래요? 라고 말하고 네 승낙합니까? 말이 필요 없죠. 그럼 사실이 있는 때가 그냥 교통카드 띡 되면 바로 계약 성립하는 거죠. 이번 소량 지정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 180평이에요. 180평. 계약 면적은 200평이니까 실제 면적이 20평 미달하네요. 여름 여기까지 사선 끊어서 그럼 이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20평 가격 깎으면 되죠. 이 계약은 유효고 20평 대금 감액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미달 부분만큼 무효 아니에요. 이거 유효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은 무효일 때만 나오죠. 근데 이 계약은 유효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효일 때만 나오죠. 근데 계약은 유효라 이런 거 물을 수 없습니다. 대금감액 청구하면 되겠죠. 3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의 성립안은 구체적 확정적이죠. 커피 300원, 500원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4번 승낙기간이 지난 후 승낙이 도착했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했죠. 근데 이게 승낙이 늦게 도착해서 이걸 연착된 승낙이라고, 연착된 승낙을 계약 성립 안 했지만 청약자가 새 청약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착된 승낙인데 이걸 청약자가 그걸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승낙하면 그때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번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승낙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했죠? 그럼 효력을 상실한다 했죠? 틀린 건 정답 2번입니다. 76번 계약 성립 옳은 겁니다. 이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 없이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대로 유효죠. 유효니까 원칙적으로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죠? 그대로 유효입니다. 이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은 청약이 상호 교차, 그럼 청약은 다 도달주의죠. 이건 청약이 두 개라 다 도달주의입니다. 양 청약이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한번 아까 격승발 그랬고 격지야 간의 청약은 무조건 다 도달주의입니다. 격지야 승낙만 발신주의였죠. 4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가능하죠.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아까 감남이 을력이랬죠. 감남이 을력에 오후 3시에 커피숍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귀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가서 꼭 미팅하고 뺨 때려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자는 회답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그 이유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둘이 사귄다 안 사귄다? 안 사귄다. 안 사귄다.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죠? 이게 정답입니다. 77번 계약 성립 틀린 겁니다. 이번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 분달을 했죠. 이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죠. 그래서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 못합니다. 철회하려면 도달 전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다 맞았죠. 4번 기니까 읽고 싶습니까? 저 같은 5번을 먼저 읽겠어요. 5번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를 먼저 했죠. 그 토지가 수용됐네요. 그럼 이게 후발적 불능이죠. 그러면 매도인의 수용 보상금 자체가 매수인에게 기록되는 건 아니죠. 매수인이 선택하는 거죠. 매수인이 그냥 이행 안 하고 집에 갈 수 있고 아니면 보상금을 즉 대상 청구할 수 있고 선택하는 거지 매수인에게 무조건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다 옳아서 정답이 4번이겠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가분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 X 건물을 3억에 매도하겠다는 청약하면서 자신 청약에 대한 회신을 9월 25일까지 이게 승낙기간이죠. 승낙기간을 9월 25일로 정했습니다. 근데 을이 24년 9월 20일 갑에게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23일 갑에게 도달했네요. 그럼 승낙기간이 9월 25일인데 25일 안에 승낙이 도달했죠? 그럼 발송일 날 9월 20일 날 계약이 성립하죠. 격승발. 승낙이라 발신일. 그래서 마지막 9월 20일이 아니라 23일이 아니라 9월 20일 보낸 날 20일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답이 4번이죠. 격승발 물어봤습니다. 78번 갑은 자기 소유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멸실됐네요.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틀린 겁니다. 그럼 불능이 나오면 뭐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1번은 제일 끝에 갑이 을에게 뭐뭐뭐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그러면 을이 잘못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을이 잘못 없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앞에 1번 끝 앞에 을이 과실로 주택이 전소 타버렸죠. 그러니까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2번 뒷부분에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
근데 앞에 태풍으로 매실됐네요. 그럼 매수인 을, 태풍은 매수인 을에게 아무 잘못 없으니까 을은 돈 줄 필요 없었죠. 계약금 중도금 줬다면 다시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갑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번도 을에게 뭐뭐 청구할 수 있는가? 을 잘못된 거 보세요. 주택의 제3자의 방화, 방화가 고의로 불지른 겁니다. 그럼 제3자 잘못이죠. 을을 잘못 없으니까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4번은 을은 해지할 수 있는가? 그럼 을이 해지한다 말은 갑이 잘못이 있으면 해지하는 거죠. 근데 앞에 갑과 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제일 끝에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근데 앞에 을의 수령 지체 중 을이 최초로 지체, 을이 최초로 잘못했죠? 그러니까 뒤끝에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불능은 잘못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면 됩니다. 의의로 사례 문제 쉽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79번입니다. 계약 설명 틀린 거 종합 문제죠. 1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 없이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럼 지금까지 우리 시험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만 나왔죠. 앞에 그런 질문 나왔잖아요. 근데 이처럼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유효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2번 매매 목적물의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됐죠. 매수인은 이행불능이유로 매매를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자, 해지나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고의가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용당한 건 아무도 고의가실 없죠.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3번 위험부담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대상 정보 행사라면 상대방에게 반대급부 이행해야 되죠. 토지가 수용당했을 때 수용당했죠? 그럼 수용보상금, 보상금이라는 대상 청구하려면 매매대금 줘야겠죠? 반대급부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4번 당사자 쌍방 규칙 사이 없는 예를 들어 태풍이라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가 종료되면 매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 반환해야 되죠. 왜냐하면 태풍은 매수인 을 잘못 얻기 때문에 매수인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었습니다. 계약금 줬다면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반환해야 됩니다. 5번 후발주 불능이 당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 유흥부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유흥부담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돼요. 근데 쌍방 책임 없으니까 채무자도 책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흥부담 맞습니다. 반면 채무자에게 책임 있을 때는 그때 이행불능이죠. 답은 4번입니다. 80번 동시항묘권 옳은 겁니다. 1번 동시항묘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법원으로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죠. 주장해야 판단합니다.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항변권, 항변권이 있으니까 적법점유죠. 항변권에 기해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면 적법이기 때문에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습니다. 3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동안에 상대방 채무 변적이 도래했네요. 이렇게 원래 선이행 의무 해할자가 지체했죠. 그리고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 안 하고 반대방 채무도 변적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이제 쌍방 의무가 동시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항변이 인용됐다가 받아들여진 경우 그럼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라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을 내리죠. 유치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유치권이든 동시항변권이든 둘이 동시에 주고받아야 되니까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을 받게 됩니다. 5번처럼 동시행관계에 있는 시작됩니까? 그럼 제일 끝에도 있다 존속한다로 끝납니다.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들어봤죠? 이처럼 한 번 동시행이면 끝까지 동시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럼 5번은 동시행관계에 있는 시작되면 쌍방 채무는 원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즉 쌍방 채무 가로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니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죠.
그럼 다른 타방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관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행관계 있는 시작되면 중간에 이행 불능이라 채권양도 둘 중에 하나 나와요. 그리고 끝에 반드시 있다 존속한다로 끝납니다. 80번, 81번 동시행물권 틀린 겁니까? 1번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럼 536조 2항에서 불안해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맞습니다. 536조 2항 불안해 항변권입니다. 2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의 사후 간에 이 지분 이전 의무는 동시행이죠. 뭐 해제, 해소, 뭐 취소, 나가리 되면 원상회복 다 동시행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 전세권이 소멸되면 원상회복 다 동시행이에요.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동시행이 됩니다. 4번 임대차 계약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반환해야겠죠. 그럼 임대인은 틀렸죠. 권리금에서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목적물 반환과 동시행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보증금이고 권리금에서 방해가 아닙니다. 예, 답이 4번입니다. 5번 토지거래가 나와도 동시행 아니에요. 토지거래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선이행이죠. 그러니까 허가구역에서는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계약이 유효로 바뀌면 그때 매수인이 돈 주는 거죠. 그래서 허가협력의 선이행 의무고 매매대금 지급이 동시행 후이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2번입니다. 동시행협력권 자 옳은 걸 물어봤죠. 1번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은 유효죠. 계약 부분 대부분 임의 규정이라 특약 유효입니다. 이번 주임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오면 동시행 아닙니다. 아예 외워버리세요. 아까 문제 토지거래 허가 나왔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오면 동시행 아니에요. 자, 이번은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가 후행이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죠. 동시행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왜 하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한 겁니다. 이제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고 등기 말소가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3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는 뭐 동시행이겠죠. 매매계약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가압류 말소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말소하고 등기 넘겨야겠죠. 매수인은 돈 주는 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4번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권리금이 아니라 그랬죠. 5번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먼저 수령 지시에 빠졌네요. 그럼 사람이 나오면 갑을로 바꿔봐요. 일방이 갑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 지시에 빠진 을은 그 일방 갑이 이제는 이행 제공 없네요. 이게 중요하죠.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면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행 제공해서 을이 지체에 빠졌죠. 그럼 갑은 계약을 지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하지 않았죠. 그리고 갑이 나중에 이행 제공 없이 청구하면 이 을도 동시함유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아니면 지체를 이유로 갑이 해지해야 됩니다. 갑이 지체를 이유로 해지도 안 하고 이행 제공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을도 동시함유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제공 계속돼야 돼요. 정답 5번입니다. 83번 계약 설명 틀린 거죠. 종합 문제입니다. 이번 계약이 원시적 전부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던 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선의 무과실 상대방이 계약 유효를 믿었음이나 받은 손해, 신뢰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는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한쪽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한쪽은 선이 무과실일 때 535조가 적용되죠. 맞았습니다. 2번 아까 유사한 질문 나왔죠. 소량 지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실제 면적 180평, 180평이 계약은 200평이었거든요. 그럼 20평 미달하네요. 그럼 이 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가서 20평 대금 감액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유효입니다. 근데 미달 부분에 원시적 불능 아까 이 말 안 나왔죠? 원시적 불능 아닙니다. 이건 유효거든요. 그래서 535조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물을 수 없다 해서 결론은 맞았습니다. 이건 20평 대금 감액 청구해야 되고 유효거든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도 아니고 무효일 때 나오는 535조 적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맞았어요. 이번 계약교섭 부당파기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행위면 불법행위 구성합니다. 자, 계약 교섭이 파기됐죠.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을 하려다가 교섭 단계에서 파기됐죠. 계약 성립 안 했네요. 계약 성립 안 하면 여기 있는 535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적용 안 되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은 체결됐어야 되거든요. 이건 계약이 교섭 단계에서 파기돼서 계약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인 측에 반환 행위가 있으면 535조 책임 물을 수 없고 이를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맞았습니다. 4번 매도인은 매매 목조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은 손해액은 불능 당시 맞죠? 그 불능 당시 목조물 시가상당액을 말합니다. 5번 동시항변권에 따른 이행 지체 책임 면제 효력은 항변권을 행사해야 틀렸죠.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효력이죠. 이행 지체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은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 지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근데 항변권이 있기만 하면 지체 책임 면제되는 겁니다. 꼭 행사해야 된 게 아니고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책임이 없다는 말이죠. 행사하지 않아도 항변권 존재만으로 지체 책임 면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항변권이 있으면 지체 책임 안 지거든요. 존재만으로 지체 책임 안 집니다. 그 말이 지체 책임 면제 효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항변권 존재만으로 생기고 행사해야 생긴 건 아닙니다. 항변권 존재만으로 지체 책임 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낙약자에게 소유가 삽시했네요. 그럼 이제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로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기로 썼습니다. 합의로 못하는 거죠. 근데 법에서 인정한 취소 요건이나 해제 요건을 갖추면 요약자, 낙약자는 취소, 해제할 수 있어요. 이때는 제3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했기 때문에 제3자 동의 없이 해제,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법적인 해제, 취소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로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는 겁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이번 채무자 낙약자가 제3자에게 채고했네요. 우리 시험범위 모든 채고는 거절로 끝납니다. 3번은 자,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자기가 한 거니까 그 사이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대가관계는 낙약자 관계 아니죠.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낙약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시험장에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노란색 외워요. 나에게 기대도 돼. 이렇게 나 그러게 대대하지 않아. 대대하지 않아. 나 대대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기대도 돼 해서 이거 나면 꼭 맞춰야 됩니다. 5번 요약자가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요약자가 누구에게 이행하지 않았죠? 낙약자에게. 그럼 낙약자도 이행 안 해야겠죠. 요약자가 이행 안 하면 동시항변권 낙약자도 이행 안 하기 때문에 이행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이행했어요. 예를 들어 매매대금 지급했습니다. 지급했는데 계약이 무효지 해지가 되네요. 그러면 낙약자는 다시 돈을 받아야 할 텐데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죠. 요약자에게 반환 청구하죠. 낙약자는 계약자도 요약자가 있고 원상회복도 요약자와 합니다. 수익자에게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지도 못하고 취소도 못합니다. 해지 취소는 계약 당사자, 요약자와 낙약자가죠. 그럼 해지 못하니까 원상회복 의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3자가 수익을 삽입했다면 낙약자가 돈 안 주면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해지나 취소를 못한단 말이죠.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지 취소를 못합니다. 다음 제3자는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 안됩니다. 특히 비통착사강 선의선자 보호 안되는 거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84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겁니다. 이번 제3자의 수익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건이 아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하는 거죠. 제3자는 현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제3자의 수익의사표시가 성립 요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아까 여기서요. 나 대대하지 않아. 나 대대하지 않아 라고 외우니까 바로 풀 수 있네요. 3번 수익자가 수익의사표시한 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다음 수익자 동의 없이 맞죠.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맞아서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도 못하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게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5번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하지 않네요. 그러면 요약자가 안 하면 낙약자도 안 해야겠죠. 그래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요약자가 아직 안 하니까 나도 못해 라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5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거죠.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사표 상대방은 채무자 낙약자입니다. 2번 요약자의 채무불이행 이유로 제3자가 해지할 수 있나요? 아까 해지 취소 못한다 했죠. 해지 취소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니다. 3번 낙약자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 요각답을 최고하면 항상 뭐로 끝나요? 거절. 근데 제3자가 수익의사표시를 표시 들렸죠. 수익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시험범위 모든 최고나 촉구는 다 거절로 끝납니다. 4번 제3자 수익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죠. 이게 정답이네요. 5번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 기한 동시행 항변으로 이게 대가관계입니까? 기본관계입니까? 낙약자와 요약자니까 기본관계죠. 그럼 아까 이렇게 했죠. 나에게 기대도 돼 이렇게 나에게 기대도 돼 이었습니다. 들렸죠? 이건 기본관계니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86번 사례네요. 갑은 자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죠. 그리고 병은 을에게 수익을 삽시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자, 옳은 겁니다. 1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될 필요 없죠.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병은 없어도 됩니다. 2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사기 이후로 적법하게 취소되면 병은 선의 산자 보호 안 된다 그랬죠? 병이 선이라면 병이 급부초분권, 즉 돈 받을 권리가 소멸하죠. 선이라도 소멸합니다. 병은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 안 됩니다. 3번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럼 을에게 갑이 안 했죠? 갑이 안 하면 을도 안 하죠. 그래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아까 그냥 사례가 아닌 일반 서술형 문제도 나왔었죠. 4번 의리 병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해서 채무 면제 돈 갚지 마 그랬네요. 그럼 의리 병에게 돈 갚지 마 그러면 병은 돈을 벌었죠. 돈을 안 갚으니까 돈을 벌었잖아요. 이런 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이 아니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문제에서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만약 3억이다. 3억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4번에서 을이 병한테 3억 채권이 있는데 3억 갚지 마 그래도 병은 3억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3억 갚지 마 그래도 제3자를 위한 그 계약으로 볼 수 있죠. 틀렸습니다.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했죠. 근데 매매가 무효가 됐죠. 그럼 을은 병이 아니라 갑에게 돈을 받으라 했죠. 병은 받은 3억 반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을은 병에게 그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계약도 원상의 또 갑에게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87번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 갑은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그럼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도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지켜야 되죠. 그래서 갑 자신이 기본관계에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해야 되고 거부할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병이 수익을 삽시한 후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로 해제, 소멸시킬 수 없게 되는 거죠. 맞았습니다. 3번 병이 수익을 삽시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어요. 4번 갑이 소유권 등기를 지체하네요. 갑이 누구에게 지체했죠? 을에게 지체했죠. 아까 나왔죠? 갑이 안 하면 을도 안 하죠.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해야겠죠? 갑이 안 하니까 나도 못해라고 거절해야 됩니다. 예, 정답이고 5번 수익을 삽시한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해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해지는 소고피가 있고 해지는 소고피가 없죠. 그거 빼고 두 개는 거의 똑같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해지가 나오면 해제로 바꿔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합의 해지나 해지 똑같아요. 합의 해지는 약정이 없는 한 이자 가산할 의무가 없고 손해배상 의무가 있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났습니다. 특이하게야만 이자나 손해배상을 하고 특이하거나 약정 없다면 이자라든가 손해배상 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합의 해지도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찾아가라고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했네요. 계약을 깨자는 말이니까 이걸 합의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수익은 불가분성이죠. 해제권은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되고 당사자 1인에게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 소멸합니다. 1번은 행사의 불가분성, 2번은 소멸의 불가분성이죠. 3번 채무자 즉 일방, 어느 일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합니다. 즉 죽어도 이행 못해 배째 그래요. 그럼 바로 배째하겠죠. 그럼 최고 없이 배째입니다.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배째요. 자기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바로 배째할 수 있다. 여기까지 명백히 표시죠. 그 다음 이행불능 똑같아요. 매도인 채무가 이행불능이다. 이행불능. 매도인은 죽어도 이행 못하죠. 그럼 매수인은 또 최고 없이 해지하고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매수인이 자기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한마디로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배째 명백히 표시와 이행불능 효과가 똑같아집니다. 다음 해지의 3자는 뭐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죠. 해삼등기. 해지의 3자도 등기해야 됩니다. 해삼 등기할 수 있어요. 다른 3자는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유독 해지의 3자만 등기를 요합니다. 해삼 등기 외우세요. 그럼 해지의 3자로 부대려면 소유권 등기한 자, 저당권 등기한 자, 전세권 등기한 자입니다. 그 등기 대신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면 보호됩니다. 그 다음 가압류인데 무엇을 가압류했죠?
목조물 부동산, 목조물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가 등기했단 말이죠. 근데 채권은 등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채권을 압류 가압류하면 등기 못하니까 부과 안 됩니다. 그래서 채권 나오면 부과 안 돼요. 채권을 전부 명령받거나 채권을 매수한 자 다 부과 안 돼요. 등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삼 등기 외우시고 채권 나오면 부과 안 됩니다. 다음 제3자는 해제 전 3자는 악의도 보호되는데 해제 후 3자는 우리 법원이 선의까지 보여줍니다. 아무튼 해삼 등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88번 해제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나중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을 금전에는 해지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야 되죠. 2번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계약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원상회복 대상에 만약에 매매대금을 원상회복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 존재로 수령한 지연손해금 즉 지연이자도 다 반환해야겠죠. 매매대금 늦게 받아서 지연이자 받았네요. 그 매매대금과 지연이자 전부 다 원상회복합니다. 원상회복은 받은 모든 이익을 돌려줘요. 그럼 매매대금 받았나요? 지연이자 받았나요? 지연이자도 받았으니까 그 모든 이익을 다 돌려줍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처럼 사랑이 나오면 갑을로 바꾸라 했죠. 일방 당사자 갑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 을의 계약 해제 의사 표시에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상대방 을의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에 상대방 을이 해제했죠? 을이 해제했잖아요. 그럼 야 네가 해제했잖아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네가 해제했잖아. 네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해야겠죠? 거절할 수 있다. 즉 잘못은 갑이 했어요. 근데 해제는 을이 했죠. 그럼 자기가 해제해놓고 이행 청구하면 됩니까? 정신 나갔죠? 그럼 갑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해제했잖아 라고 이행을 거절해야겠죠. 4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 경우 계약 해제는 일이 되어야 하면 효력이 없죠.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5번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했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둘이 계약을 깨자는 말이죠. 깨자니까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죠. 89번 해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매도인 책임인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이행 제공해야 들렸죠. 매수인은 이행 제공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해배 해지 나오면 제일 끝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려요. 이자도 X 이자도 없다 그랬죠. 3번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에서 과실을 6대4, 7대3 나누죠. 왜 나누죠? 손해배상하려고. 과실상계는 손해배상할 때 적용됩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이 손해배상은 아니죠. 원상회복은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을 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총에서 표현대리도 과실상계 적용 안 되죠. 계약법에서 원상회복에도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합의해제 소급표는 법정해제와 같이 제3자 권리 하지 못한다. 이게 정답이죠. 합의해제도 제3자 권리가 보호됩니다. 5번은 합의해제 나오는데 제일 끝에 이자 가산해야 한다. 틀렸죠. 그래서 2번, 5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서요. 2번 합의해제 되면 특이하게 없는 한 손해배상 X. 5번도 합의해제하면 이자 X.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났습니다. 자, 90번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겁니다. 1번 토지 매수인 을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평은 그 다음 무엇을 해지했죠?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했죠. 그럼 해지로 인하여 보호받는 3자에 해당할까요?
지금 무엇을 해제했죠? 토지 매매. 병은 무엇을 샀죠? 건물. 그럼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 부동산이라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매매를 해제했으니까 병이 토지를 샀어야 보호되는 것이고 건물을 산 건 보호 안 되는 겁니다. 목적물이 다르잖아요. 즉 이런 말이죠. 갑토지를 을이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일단 을이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럼 건물은 을 소유, 토지는 갑 소유인데 을이 건물을 병한테 매매하고 병이 건물 소유권 등기하면 병이 등기해서 병이 건물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취득했는데 을이 매매대금 안 주고 있어요. 을이 매매대금 안 주니까 갑이 토지 매매를 해제했죠. 그리고 건물 철거해 그랬죠. 근데 병이 소유잖아요. 야 철거해. 그러니까 병이 한마디 했죠. 야 너 해삼 등기 들어봤어? 나 해지하기 전에 등기했으니까 보호돼 그랬어요. 매가 보호될까요? 안 되죠. 지금 토지 매매를 해제했죠. 그럼 보호되려면 을로부터 토지를 사야 보호되겠죠. 토지를 사야 돼요. 건물은 전혀 별개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자, 2번입니다. 갑이 채무이행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 죽어도 이행 못해 배째에 그래요. 물은 이행기 도래 전에 채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2번 을이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을 때 을은 착오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우리 민총에서 취소해서 공부했죠.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해지 후 취소 해지할 수 있다 이거죠. 해지 또 나옵니다. 4번은 제일 끝에 제3자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죠. 근데 계약 해제 전 계약상 갑의 채권을 양수했네요. 그럼 해제 후 3자를 물어본 건데 해삼 등기해야 되죠. 근데 채권은 절대 등기보다니까 채권 보순간 제3자에 해당하는다. 아니야 무조건 맞았습니다. 뒤에 무슨 피보존 권리 뭐 처분지 같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채권 나온 순간 등기 모드에 부호 안 됩니다. 뒤에 무슨 말인가 물어보지 마세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5번은 자 계약 해제 후 그럼 해제 후 3자는 선의만 보호되죠. 해제 후 그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을과 새로운 예강이 맺은 제3자는 선인 경우에 하나에 맞았죠. 선인 경우 하나요. 그 다음 표현이 어렵네요.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해제로 보호된단 말이죠. 해제해도 영향받지 않으니까 보호되는 3자란 말입니다. 해제 후는 선의만 보호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원페이스 공인중개사 민법 백선 특강 제6강을 진행했습니다. 이 특강은 8강까지 진행되죠. 순차적으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고 그 변형 문제까지 3단계를 거치면 아주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